탈북민 손현주 오늘 또다시 이 자리에 소개된 또 한 가지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그 공산사회에 대한 걸 절실하게 못 느낀 전달이 제대로 못된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공산제도가 어떤 강도제도인가 하는 것을 또다시 제가 이 자리에서 전달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예.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너무나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북한의 공산사회주의 제도에서 일어나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산 증인으로서 그때 당시에 저에게 피눈물 나는 일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북한 사회에서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갔을 당시에 우리는 당연히 북한 정권을 위해서 정권의 그 인간들의 그 말하는 그 교육받은 그 사상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앉아서 굶어 죽더라도 북한 사회 제도만이 지켜야 된다. 김일성,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 바쳐 우리는 무조건 남조선 계례군들과 미제 침략자들이 그 어떤 불을 지를지라도 우리는 앉아서 굶어 죽을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그런 사상으로 정말 무참하게 학살된 우리 북한 인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. 근데 저는 한 가지 일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. 어느 날인가 제가 우리 옆집에 사람이 영국 과학자 분이셨는데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달 듣게 됩니다. 어디 가셨나 하고 물어봤더니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게 우리 생활 수준보다도 잘 살던 그 집안이 갑자기 몰락되면서 아버지가 아사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. 아사로? 네. 그분이 연구과학자입니다. 연구과학자라면은 정말 지식인이죠. 아마 이 나라에서 살았더라 하면은 그분은 정말 아마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. 그러던 중에 너무 놀라웠던 것은 제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온갖 활동을 하던 과정에 저의 청년 회장이라는 그 작자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는 걸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. 왜 감시를 받고 있었는가? 살기 위해서 한동안 무당 결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디로 다니는가 하는 걸 계속 감시하던 중에 어느 날인가 길바닥에서 나를 척보더니 너 손현주 씨가 아니야? 누구세요? 손현주 씨라는 말을 물어보기 때문에 청년 회장이라고 해서 저희 담당했던 청년 회장이 아니라 상무 그룹과 총 책임진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왜 추적하면서 나를 잡자고 했다는가? 저는 공산 정권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하루도 나가서 출근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세상에서도 제가 왜 배낭을 메고 제가 살기 위해서 뛰었을까요? 다른 국민들처럼 고지식하게 김일성 교시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나가서 활동한 것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저를 잡아서 교화소에다가 쳐넣으려고 이미 계획된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저를 끝도 없이 저에 대한 행방을 몰색하고 찾고 있는 중이라는 걸 그때 당시 처음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곁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따돌려가지고 그분이 손현주가 아니다 하니까 제가 그 어느 순간에 그 기회를 봐가지고 뛰었어요. 달아났어요. 달아나다 나니까 어디까지 달아나 갔는지 얼마나 정신없이 뛰었는지 정말 저도 모를 정도로 어느 곳에 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이 이번에만 잡히면은 너는 교화석감이야 하는 그런 말을 며칠 전에도 들었습니다. 들었는데
어떻게 돼서 체포되는가 하면은 저의 친구들 때문에, 저희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 때문에 제가 체포되게 되는데, 그 친구들이 왜 저를 신고하면서까지 저를 신고했을까요? 이분들도 먹고 살자고 하니까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를 체포해서 데려가라는 그런 신청을 해서 신고했겠죠. 근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원래 제가 일했던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여자친구분이었는데, 이분이 살아가던 가정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, 말하자면은 직장에서 같이 일하다가 시집을 가다 보니까, 여자는 시집 가게 되면은 부양 생활로 끝납니다. 이렇게 그 공장 생활 하던 분이 같이 사료통 조직에서 청년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던 분이죠. 그래서 가장 가까웠댔어요. 그래서 그때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배낭을 메고 정신없이 떼어서 거기서 겨우나마 위기를 모면해서 달아났던 사람이 바로 그 친구의 입으로 통해서 체포되게 됩니다. 이분이 왜 후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가 물어보니까 나를 자기네 집에 왔더라는 거예요. 공장당에서도 그렇고 상무그룹아들에서도 그렇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. 왜냐? 내가 갈 곳은 친구들 집밖에 없다. 친척 아니면은 형제들 뿐 아니면은. 그래서 그 가까운 사람들 집마다 다 들이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저의 제일 가까웠던 친구가 그렇게 곧 신고를 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? 이유인 저거는 자기를 다시 그 공장에 좀 넣어주세요. 그러면 선현주 씨가 어디에 있는 걸 알려주겠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나를 고소하게 됩니다. 신고하게 됩니다. 신고하게 되면서 저는 그걸 아무것도 모른 채 친구 집에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돼요. 그 집에 가서 제가 숨어있던 자들한테 체포당하게 됩니다. 그날로 잡혀가서 어떻게 돼서 그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돼서 알게 되었는지 저 자신도 몰랐죠. 이후에 제가 그걸 알게 되는데, 제가 있는 걸 어떻게 돼서 알고 여기까지 왔는가,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듣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공장에 다시 입직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. 왜? 시집 갔더니 아기를 낳고 살아봤는데 배급을 안 주고 월급을 안 주고, 심지어 같이 사는 남편이 나가서 일하게 되면은 그 배급도 주고 월급도 줘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, 시집 가면은 좀 낫겠지 하고 시집을 갔던 여자친구가 너무 시집생활이 고통스럽고 기가 막힌 거예요. 그러다 나니까 시집 갈 때 갔던 그 온 리물들을 저버리고, 자기가 시집 갈 때 준비했던 물건, 시집에서 그때 당시 마련했던 귀한 제품들을 몽땅 다 팔아서도 살아가다가 안 되겠으니까 결국은 이분이 그 시집을 떠나면서 달아나게 됩니다. 달아날 때 어떻게 하고 달아나는가 하는 걸 들어보세요. 아기가 그때 1살 거의 갈 때 그 정도였습니다. 아기가 엄청 예뻤어요. 그 아기를 집안에다가 그냥 두고 뛰어달아납니다. 아기를 먹이 살릴 수가 없어서 그 아기를 그 정도까지 손에서, 자기 손에서 이쁘다고 젖을 먹이고 있던 아기를 왜 그 정도로 집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다가 그냥 두고 나왔을까요? 그 아기를 두고 나오기 전에, 며칠 전에 그 아기를 업고 어느 한 농작물에 벼밭에 숨어서 기어서 어느 한 중심중부에 가서 벼모가지를 따게 됩니다. 이분이 먹어서 젖이 나와야 되는데 애기한테 젖을 먹일 수 없는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,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위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낫을 몰래 가방에다 넣고 그 벼밭을 가서 벼목을
싹다 이렇게 그 싹둑 잘라서 그 가방에다 채워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비워가지고 잘랐던 그 훔쳤던 걸 결국은 집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그 절구에다가 톡톡 쪄서 아기를 미움으로 먹이려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게 그런 자기 모든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살릴 수 없으니까 결국은 어느 날인가 아기를 집안에다가 그 거의 한 살도 못 된 아기를 거기다 두고 나옵니다. 얘가 우리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피눈물 얼마나 흘렸겠습니까? 또 그러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고통스럽죠. 당연히 아기까지 두고 나올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?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자 하니까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없죠. 제일 힘들 때 제가 저한테도 얼마 안 되었지만은 그 돈을 미천 얼마 갖고 있던 걸 그 친구 집에 자체가 온 사람들 다 굶어 죽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분하고 같이 장사를 하자 해서 국수 1kg라도 벌어가지고 한 끼살이라도 하자 그런 심정으로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제가 살려주게 됩니다. 살려주는 그런 가정이 그분의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완전히 깊은 산골 그런 곳을 넘나들면서 감이면 감, 쌀이면 쌀, 사과면 사과 모든 걸 넘겨받아가지고 다니면서 그 친구하고 그 친구 집까지 살려주면서 제가 한동안 같이 활동하게 됩니다.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장사가 잘 안 돼갖고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. 저도 팔리지가 않아갖고 팔겠다는 사람은 가져가는데 싸먹을 사람이 없어갖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배급제가 되어 있고 월급으로 타는 나라인데 월급을 안 주니까 전체가 다 굶어 죽는 그런 상국이 되다 보니까 그걸 싸서 먹는 사람이 있어야 팔릴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나니까 거기서 결국은 그 친구하고 그 감이랑 샀던 걸 다시 집에다가 그 친구 집에 그 딱 장사 그 시장에 가는 거 길목에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집에다 맡겨놓고 들락날락 했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그걸 장사했던 거 오늘 모든 걸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앉아서 그 친구하고 얘기할 때 그 친구의 아버지가 너무 굶다나니까 그 한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? 김일성한테서 선물까지 받을 정도로 TV랑 다 김일성이 보내준 TV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힘이 한때 그렇게 셌던 집이에요. 근데 이 집에서 어떻게 돼서 그 정도까지 완전히 몰락이 돼가지고 굶어 죽기 일본 직전까지 왔을까요? 그 TV가 사람 목숨을 구원해줍니까? 돈과 배급을 정상적으로 주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수년 동안 그 배급과 월급을 주지 않다나니까 이 집에서도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나니까 이 친구가 결국은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야, 현주야, 그 감 하나라도 뭐 좀 줄 수 없니?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가 제일 정말 그 강하던 분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한테 손을 내밀 때 얼마나 배고팠으면은 얼마나 굶주렸으면은 그 정도까지 저한테 손을 내밀었겠습니까? 그런데 그 제일 힘들 때 제가 그 감까지 다 이렇게 넘겨주면서 그러면 드세요. 아버지가 식사를 안 하셨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며칠 됐다는 거예요.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. 정말 한나는 집이었어요. TV는 원래는 김일성 명함을 달고 있는 TV는 원래는 팔면 안 돼요. 그 TV가 어디 갔는지 없어졌더라고요. 보니까.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 되니까 사판 이판인 거야. 그 집에서도. 그러다 나니까 이 사람이 그런 위기에 맞닥뜨릴 때 제가 나타나서 결국은 제일 위험할 때 제가 도와줬던 분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인가 저를 배신한 거예요. 네. 배신한 한 그 목적이 바로 살기 너무 힘드니까 친구까지 잡은 거야.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체포되게 됩니다. 그 집에서.
체포되면서 들어와서 저를 신발 신는 데까지 내가 야, 넌 나오라. 신발 신는 데 와서 신발 신려고 하는데 구두발로 치는 거예요. 야, 너 조직이 우습게 보이니? 너 청년이 말이야. 너 청년인데 어? 우리가 조직 생활을 이렇게 배워줬니? 발로 차고 저를 찾아다니다 못해. 못 잡아냈으니까 그 집에 와서 잠동 같은 그 집에 와서 내가 체포되니까 있다는 걸 알고 너무 격분해가지고 너를 찾아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? 야, 너 때문에 공장 산업청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니? 이런 식으로 저를 몰아갑니다. 그날. 그 친구 보는 앞에서 제가 폭행을 받아요. 세 사람이서 달라붙더라고요. 야, 니 때문에 공장 전체가 자유와 바람이 들어가지고 니 같은 사람이 계속 한 사람 두 사람 나지게 되면은 우리 공산 제도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? 내가 학교 때 사상을 어떻게 배웠니? 조직을 이탈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공부 배웠니? 하면서 저한테 온갖 말을 다 던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저도 비록 힘든 생활하는 가정이었지만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고픈 생활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아낀 돈으로 미천을 잡아서 친구하고 같이 그렇게 걷다가 결국은 친구의 신고로 의해서 제가 체포돼가지고 정말 잔인한 폭행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친구분이 여기 와 있어요. 살아서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저를 잊지 않고 저를 찾았더라고요. 국정원에서부터.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두 번 다시 배상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던 사람이죠. 중국에 와서도 저희 신세를 많이 졌어요. 또 한 달 동안 감춰주고 한 달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. 체포될까봐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로 살고 위험할 때 누군가가 위험하면은 도와주기 싶어하는 이런 심정이 되다 보니까 또 그때 당시 각오를 다 내려놓고 또 공안국에 잡혀나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그 친구한테 또 차려질까봐 내가 지니고 있던 상처받았던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친구를 감싸주면서 한 달 동안 한 달 반 동안이나 그분을 감싸주는 그런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. 근데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. 또 그래서 결국은 한국까지 왔는데 배상하려고 안 했어요. 사람이 우리와 초보적인 도덕을 모르는 우리 없는 사람은 안 돼요. 그래서 여기 와서도 또 내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나를 직접 찾으니까 함부로 부딪힐 수가 없어서 가슴을 내리쓰면서 온 가정이 다 놀라왔더라고요.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온갖 똥매를 맞으면서 쌍꺼풀이 터져나가고 눈이 퉁퉁 부어나고 내가 네 같은 청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게 되면은 남조선과 같은 자본주의 남조선 계리군들이 쉽게 북한 땅을 호신탐탐 노리는 남조선 계리군들한테 쉽게 먹힌다. 사상이 없으면은 안 된다. 그러면서 저를 감화교육하는 거예요. 그 데리고 가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아십니까? 임시 구금되는 이런 간방 같은 데를 써서 놓더라고요. 그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보내가지고 저를 얼마나 정신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압박하는지 하나하나 다 쓰라는 거예요. 나가 생활한 모든 걸 누구하고 접속한 사람 없는가? 나가서 누구들하고 같이 다니는가? 누구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며 나눴는가? 그런 위기에서 제가 공산 악질 그런 가토지에 있는 그런 양아치들한테도 다시 당하면서 제가
또 피눈물 쏟게 되는 하나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. 그렇게 하고 나서 겨우 저는 정말 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. 먹고래야 나가서 일할 거 아닙니까? 막 빌고 비판서를 썼어요. 위대한 실현 김일성 동지 교시대로 살고 하지 않아서 정말 죄송하고 조직 앞에 미안합니다. 그 비판서를 10장까지 또 한 장 쓰면은 한 장 써서 갖다 바치면은 다시 써라. 또 다시 써라. 검사 받아가지고 만족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의 신뢰가 깨끗이 정말 철저한 사상으로 무장돼서 올바른 뼈가 설 때까지 굴 하나하나 그 하나에 그 문구에 정말 티라도 두리뭉실한 발음만 써도 다시 한 사람 한 장 한 장 계속 이렇게 다른 종이를 또 밀고 얼마나 정신적인 그 압박을 해서 얼마나 공을 받았는지 정말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못했어요. 그 정신적 압박이라는 거는 충성맹세를 하라는 거예요. 다시는 그런 길을 안 걷겠다. 그러다 보니까 그 검은 방석에서 촛불 같은 거 하나 딱 켜놓고 나한테 그런 종이장을 수십 장을 주면서 저한테 그런 고문이 들어왔는데 바로 안 쓰면은 신발 구두발 신은 신발로 바로 안 썼으면은 배고 뭐고 사정이 없어요. 남자들처럼 때 그냥 야 이건나야 너 이 제대로 쓰라 했는데 왜 제대로 안 썼어? 여기 치고 때리치고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의 기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. 다시 다른 생각하지 않게 그 조직과 다시 자기네 승인이 없이 마음대로 다니지 않게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. 다른 생각이 있는 그 자그마한 티라도 그런 생각을.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라의 그 사상에 어떻게 철저하게 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 나니까 제가 어느 날인가 언니네 집으로 가게 됩니다. 그 와중에 그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눈물 흘리면서 호소했어요. 제가 그 끝나기 전에 정말 저는 조직을 배반한 게 아니라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배고파서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.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두 번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. 조직 앞에 맹세합니다. 그러면서 제가 울고 그렇게 하며 헤쳐나왔어요. 하니까 마지막에는 두 번 다시 그럴 때는 너는 감옥행위야. 경고를 하더구만요. 계속 가다가 언니네 집으로 가게 되는데 어느 한 시장에서 언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거기 앉아서 어떤 것을 먹게 가게 되는가? 언니가 없는 재산이 그 둘째 언니였는데 온 재산을 다 거기 매도 군대들이 침입해가지고 언니네 집 재산을 먹다가 입을 거지까지 다 뜯어가더라고요. 얼마나 사이가 험악하고 그런 더러운 사행인가 공산사회주의 제도가. 그래서 제가 이 나라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공산제도에 대한 허망한 꿈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북한 인민들과 같은 그런 처참한 그런 위기에 닥치지 마시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호소하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 정말 제 말이 그 사람들이 귀에 들어가서 기감이 돼서 그 사람들이 참말로 이 나라를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기에 한 사람같이 잘못되어 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지금이라도 정말 싸워 나가 주십사 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그분들한테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. 네, 이 자리에서 시간상 관계로 다음 시간을 다음 시간을 이 자리에서 다시 다음 시간에서 뵙겠습니다.
네. 괜찮죠? 괜찮으십니까? 네, 감사합니다.